길병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 흉부외과 박구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노인을 재정의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로 노인에 관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노인에서 잘 걸리는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고,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노인의 우울증, 또 정신적인 그런 문제, 한국에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자 노인 문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가천의대 길병원 정신과 교수시고 오랫동안 노인의 또 우울증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신 나경세 교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경세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경세 교수님 반갑고, 본인 소개를 또 본인이 직접 한번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아까 박구경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대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 중에 있고, 뭐 어르신들도 많이 보고, 또 이제 더 젊은 분들,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뭐 이렇게 힘드시다, 아버지도 힘드시다, 이런 뭐 얘기들도 많이 들어서 줄줄이 면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에게서 참 우울증이나 그렇죠. 꼭 우울증은 아니어도 좀 생활하시면서 힘드신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거를 좀 늘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나경세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도대체 나이가 언제부터 노인입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는 65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꼭 뭐 노인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65세라고 하지만은 요즘은 다 나이 들어서도 활동하는 것도 뭐 건강하게 잘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도 65세 기준이면 노인이 됐거든요. 근데 또 오늘 주제가 이제 노인의 어떤 우울증, 또 그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한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제 생각에는 우울증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또 기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더 많이는 오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꼭 노인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근데 오늘은 하여튼 우리 전문가이신 나경세 교수님께서 제목을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밝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긍정적으로. 그러면 밝고 건강한 노년이 어떤 노년인지 한번 우리 같이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밝고 건강하다라고 하면 일단 건강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일단 질병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가천 뇌건강센터도 또 이런 건강을 지향하면서 질병을 좀 적극적으로 없애는 그런 이제 뭐 의미도 같이 담고 있고, 뇌건강센터에서 많은 인천 분들도 그러고 일반인들이 길병원에 그 세븐 테슬라 MRI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실제 임상에서 이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되죠. 실험용으로는 되지만 그거를 찍어서 바로 진료에 곧바로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아직은 3테슬라까지는 되는데, 세븐 테슬라가 돼 있고 동물 실험도 돼 있고 안전성이 다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세븐 테슬라 MRI가 들어와 있고, 지금 또 이제 11 테슬라인가요? 몇 테슬라인가요? 또 공부 연구를 하고 있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임상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임상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뇌과학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참 밝고 건강한, 좀 네. 행복한, 네, 이런 활동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좀 같이 우리가 아주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네네네. 네, 항상 이렇게 혼자서만 행복하긴 힘들고 네. 이렇게 누군가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죠. 친밀하게 지낼 때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고요. 예. 네. 이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뭐 꼭 저런 뭐 화투를 쳐야만 행복한 건 아니고 다 함께 즐기는 놀이. 네,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행복할 수 저도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사실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일에 몰두하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친구의 소중함도 알고 가장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뭐 부담 갖지 않고 그 무슨 경제적으로 만나거나 뭐 상하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게 친구들하고 만날 때다. 그래서 평소에 친구 관계를 좀 여러분도 잘 갖추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노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정말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직책과 이런 직장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런 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더 줄어들거나 한 분, 두 분 더 떠나시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상실 경험 같은 것도 많이 있다 보니 그렇죠. 예, 또 직장에 안 나가면은 뭐 나갈 데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제 요인들로 인해서 이따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말씀드리겠지만 네. 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우울증의 유병률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런 추세입니다. 네. 네. 그 맨 오른쪽의 그림은 반 고흐가 그린 고호 그림인가요? 네, 네. 저런 그림은 저도 처음 봤는데 네, 굉장히 굉장히 슬퍼하는 노인인데 네. 저 아주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보기만 해도 너무 참. 네. 네. 그래서 우울해지는 이유가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어 네. 보입니다. 일단 뭐 만성 질환, 뭐 혈압, 당뇨 이런 것들 많이들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냥 이게 신체 기능이 좀 쇠퇴해 가면서 질환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울증과 굉장히 잘 이어진다라는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두게 되면 증상도 심해지고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뇌에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우울증의 위험성도 좀 많이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반대로 우울증도 그냥 두게 되면은 우울하니까 약도 잘 안 드시게 되고 활동도 네. 안 하시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있던 몸의 병도 더 악화되는 서로 양방향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결과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흔히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내가 젊었을 때는 무슨 탁구나 달리기나 자전거나 뭐 골프나 이런 거 할 때 거리도 많이 나고 뭐 달리기 할 때도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뭐 이렇다, 당신도 나이 들어봐, 뭐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젊었을 때처럼 안 되니까 좀 우울한 건 사실인데 그거를 또 나이 들었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훈련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환경적으로는 잠깐 말씀드렸던 인간관계 단절되거나 혹은 거리가 멀어지는 뭐 사별도 있고 자녀들이 다 이제 성장해서 독립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나는 또 떨어져 있으니 외롭기도 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공동체 의식, 사회적인 결속력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점점 느슨해지면 나만 사회에서 이제 좀 쓸모가 없는 느낌.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또 사회적인 환경적인 뭐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다 영향을 좀 끼치는 걸로 돼 있고
어르신들이 이제 끼리끼리 모이시는 이제 어떤 상황들이나 장소가 있지만 그렇게만 또 이제 모이시는 거를 또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함께 어울려 지내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셔서 이런 세대 간 융복합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장소나 분위기가 좀 마련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우울증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우울증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다가 다 살면서 우울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누구나 슬프거나 나 우울해 이런 때가 있을 텐데 그냥 기분이 우울하면 다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우울증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좀 충족을 하게 되는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2주 이상은 내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우울하고 그냥 만사에 흥미가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평소에 나답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에도 빠지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 둘씩 생기면서 뭐 2주, 3주, 4주, 한 달, 두 달.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원래 나의 정체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런 이제 상태가 되어갈 때 보통은 이제 우울증이라는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우울하다.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좀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를 벗어나서 생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그 기간이 2주 이상 이렇게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우울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는군요. 그럼 저는 우울증은 아닌데. 학생은 공부를 못하게 되고 직장인은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런 주부는 또 살림을 못하게 나타나는 그런 되고.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울증이 이게 이름이 우울증이기 때문에 우울하면 우울증, 우울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아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전혀 또 그렇지가 않고 특히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어떤 기분뿐만 아니라 몸, 흔히 컨디션,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기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른쪽에 이렇게 좀 노랗고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또 많이들 경험들을 하십니다. 통증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또 살을 과도하게 뺀다든지 이것도 우울증의 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기분만 우울하다고 느껴서 우울증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내가 그 우울증을 알게 모르게 보상을 한다 할까 극복을 하기 위해서 체중을 막 먹어버린다든지 막 이상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울증의 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할 때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우울증인가 혹은 다른 병인가 이렇게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꼭 그냥 우울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만 나누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기분 문제만 가지고 우울증을 진단하고 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가 노년기에 어떤 밝고 건강한 이런 얘기하게 하다 보니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도 특징적인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히 어르신들은 또 나 우울하다라는 감정을 잘 표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밤에 잠을 도통 못 주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할머님들은 특히 더 그렇지만 막 속이 막 후두두두 이렇게 뜨겁거나 벌렁벌렁 되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이런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화병이라고도 이제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은. 그럴 때에는 특히 더 좀 우울증인가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연령별로 우울증의 좀 전형적인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제 맨 오른쪽에
어르신들의 네, 증상들은 네, 좀 네. 저런 증상이 있고요. 그 이제 특히 치매 아닌가 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네. 이런 뭐 앉은 자리에서 치매냐 우울증이냐를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조금 포인트를 좀 맞춰보자면 이런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력, 뭐 네. 건망증 같은 게 좀 떨어져도 별로 신경을 안 쓰거나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증에서는 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본인께서 나 치매다라고 막 너무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증상이 있을 때 실제 치매인 경우에는 좀 숨기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아. 또 우울증은 나 진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 자신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보통 우리 심리 검사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인지기능 검사를 하면 치매 이제 분들은 그냥 좀 내가 생각하기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뭐 찍거나 네. 아니면 그냥 좀 뭐 거짓말이라도 해서 좀 답을 네. 맞추려고 하시는 반면에 우울증이신 분들은 이런 의욕도 떨어지고 귀찮고 힘들고 또 내가 힘들다라는 거를 또 많이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몰라요. 좀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니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전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모르는 질문을 받을 때 뭐 그냥 얼버무린다거나 하는데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그거를 치매라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 본인이 분들이 창피하니까 좀, 네, 많은 편입니다. 그런 편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네. 우울증은 아직은 그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이러지는 않고 이제 그거를 현실을 내가 직시를 좀 해서 표현을 하는 편이라 이거죠. 네. 현실 네. 직시도 있지만 내가 이만큼 힘들다라는 거를 또 표현한다. 이거죠. 네. 이 정도로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힘든 네. 상태다. 그렇구만요. 네, 네. 예. 그 좋은 치매와 우울증의 감별을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저 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치매가 의심되면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뭐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이런 데를 가보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치료를 하면 네. 또 이제 급성기의 증상이 좀 심해져서 안 좋아지다가도 회복이 되면 본래 이런 본래 모습, 본래 내가 이제 어떤 해왔던 발휘해왔던 능력을 다시 이제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근데 치료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치료되자마자 약을 딱 끊게 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뭐 약물 치료를 하든 아니면 뭐 상담 치료를 하든 운동을 하시든 어떤 경우든 내가 우울증에서 나아지게 하는데 활용했던 다양한 방법들을 낳자마자 끊지 마시고 최대한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혹은 그 이상은 좀 꾸준히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들 중에 아마 이걸 보시고 질문을 하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면은 저도 노인이 65세가 넘어 보니까 새벽 한 3시, 4시 사이에 꼭 깨거든요. 네, 잠을 깨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깨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잠을 새벽에 깨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일부러 좀 일어나서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니까는 자꾸 또 더 잠은 안 오고 그렇다고 뭐 그 유튜브 보면서 영어 공부를 좀 했다가 일어나서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백큐음도 했다가 빨래도 했다가 뭐 이제 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놓으면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후에 또 자거든요. 근데 새벽 4시 전후가 그렇다고 출근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텔레비 보자니 또 더 잠이 안 올 것 같고 뭐 이런 근데 무슨 묘한이 없을까요? 우리 나경세 교수님. 그럴 땐 이제 아무래도 이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수면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마냥 누워만 있으면 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요. 예, 네. 수면 위생에 좋지가 않아서 예. 그럴 때는 그냥 앉아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가볍게 소일거리 같은 거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일어나는 시간을 내가 언제 정도로 일어나야지라고 좀 고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주무시는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적당히 좀 맞춰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들 그런 이제 말씀들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하루 전체를 놓고 보면 네. 예, 중간중간 졸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누워 맞아요. 계시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그때까지 그렇게 해 놓으시고 나면 예, 잘 때 수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제 중간에 깨는 걸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아, 네. 오늘은 내가 좀 뭐 많이 눕지 말고 네. 오늘은 내가 좀 졸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좀 활동을 내가 이렇게 좀 생활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네. 그 전까지 전 단계를 좀 잘 다져 놓으시면 딱 그런 고민의 순간이 좀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예, 그 네. 전까지의 단계를 좀 잘 그러면 책을 좀 힘이 조금 책을 볼 만한 정도 불빛 아래서 읽는 거는 괜찮죠. 아, 그럼요. 책 읽고 네네. 뭐 이런 정도. 그럼 아주 그러면 또 좋습니다. 예, 네. 그런 독서 같은 거. 그래서 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 한강에 요새 노벨상을 받은 채식주의자 이런 거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계속 하시죠. 네, 네, 네. 예, 예. 이 치료를 제가 이제 좀 뭐 쭉 이어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중요한 치료 문제네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국내외적으로 널리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저기 보시는 사진이 뇌 사진이고 뭐 세로토닌, 뭐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뭐 이렇게 돼서 가지고 뇌에서 막 가지들 같은 게 뻗어나가고 있는 이게 보이실 텐데요. 한마디로 저런 거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에서 각종 신호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감정, 활력, 생각. 그래서 저런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을 전달해주는 물질들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그냥 우울할 만한 일이 아닌데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면서 좀 기분이 축 처지기도 하는 그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저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게끔. 그래서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만 켜지면 아무리 차가 많아도 뭐 택배 배달도 안 되고 이제 전달이 안 되니까 교통 신호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데 먹자마자도 효과가 있지는 않고 꾸준히 드시면 한 빠르면 1주, 뭐 보통은 2, 3주, 아무리 늦어도 그래도 한 달 정도부터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울증 이제 유병률이 올라갈수록 점점 항우울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의 저게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에서 통계를 낸 거니까 사실적이죠. 저는 2022년도에 벌써 74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고 있네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흔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약만 먹는다고 또 전부는 아니어서요. 특히 아주 심한 경우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어나시자마자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이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퇴원을 하시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아지셨다고 뭐 따님이나 뭐 며느님들 이런 분들이 문의들도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약도 약이지만 어떤 연결, 맨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세대 간의 대화, 융복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병동에 입원하시면 치료진들이 다 돌봐드리고 이야기도 나눠드리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퇴원하면은 이제 난 집에서 혼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내야 된다. 이러면 사실 좀 혼자서만 그냥 밟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는데
찾아와주고 따뜻한 말 또 식사 한번 외식 한번 해드리고 네.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울증 네. 예방에 약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네, 않나. 또 그렇습니다. 그런 나경세 교수님 말을 네. 들으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많이들 그렇고 네, 그렇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우울증은 이제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네. 이 심하지 않은 우울증은 또 약을 안 먹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흔히 가벼운 우울증 정도 되면 그냥 약 이외의 방법으로도 좀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뇌를 건강하게 자극하는 거죠. 자극하는 거. 네. 옛날에는 이제 뭐 프로이트 100년 전에 막 40세가 넘으면 정신치료는 무의미하고 사람의 예. 뇌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100년 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고 평생에 걸쳐서 뇌세포들이 계속 재생된다라고 보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해마라고 하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또 뇌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을 조절하는 이제 부위들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마와 비슷하게 생겨서 뇌 아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예. 저런 이제 해마라는 뇌 구조물이 이 안에 있는 신경 세포들이 끊임없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나아지고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도 더 좀 젊어지거나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 더 이렇게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뇌를 자극을 한다는 게 그렇다고 뇌를 직접 만질 수는 없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좋고 뭐 근육에 무리만 가지 않는다면 근육 운동도 좋고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은 이제 뭐 근육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심폐 기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제 건강하게 활성화하는 그런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서 몸에 이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런 맨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놀이들, 손으로 특히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또 재미도 있고 손동작들 같은 것들 이제 하면서 두뇌 운동과 소근육 운동이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더 뇌를 건강하게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 같은데 프로그램을 보면 저런 뭐 지금 가운데 고스톱 치는 거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카드놀이 또 화투놀이 뭐 이런 것도 권장할 만하군요. 그런 것도. 예, 그걸 무조건 뭐 그 예방 못하게 할 필요는 없네요. 뭐 맞추기, 뭐 쌓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뇌 자극을 물론 약물도 있지만 우리 나경세 교수님 말씀은 약물 치료 이전에 이런 뇌 자극을 활성화하는 운동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뭐 약을 꼭 먹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약을 먹을 거면은 약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또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피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술. 술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약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술이 굉장히 사람의 뇌를 좀 많이 안 좋게 하는데요. 이제 알코올이 전두엽이라고 앞머리 부분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주사를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부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중뇌, 이제 뇌에 이제 깊숙한 아까 보셨던 해마 중심의 그런 곳에 작용을 해서 감정 조절이 또 안 되게 해서 술 먹으면 울거나 화내거나 이런 이제 격한 감정을 느끼시게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술이 많이 들어가면은 간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아주 교수님께서 훨씬 잘하시는 신체 활력징후를 조절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쳐서 생명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은 그냥 젊어서도 과음을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술은 좀 멀리 하시고 건강식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술 같은 경우에 저도 포도주 한두 잔 정도는 하는데 과음을 하지 않으면은 뭐 약주다. 아까 약주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한두 잔 정도? 소주 한두 잔, 뭐 맥주 한 잔, 뭐 이 정도. 이런 뭐 소셜 드링킹 말하자면. 정신 건강, 우울증 이제 예방의 측면에서는 뭐 술을 이제 전혀 안 드시는 게 늘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와인 한두 잔이 뭐 심혈관계 이제 더 예방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또 생명을 더 수명 연장 효과가 네. 있다거나 이런 뭐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해서 네. 그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네. 하셔도 되는데 주로 저희 과에 오시는 분들은 좀 조절이 안 되시는 예. 과음을 하는 네네네. 경우, 예, 여러분 과음은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한 잔이 10잔 되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뭐 아예 술을 드시지 안 않는 먹으면 사회생활이 안 돼, 친구하고 대화가 안 돼, 이런 분들도 보면은 술을 한두 잔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소주 한 병, 두 병, 세 병 네네.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치매도 빨리 오죠. 우울증뿐만 네. 아니라 예, 알코올. 그럼 술병에 써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절대로 과음은 안 되고 뭐 한두 잔 정도는 기회에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드시는 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네. 할 수는 없지만 과음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연결, 아까도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이가 이제 들어가실수록 연결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연결은 개인적 친구도 네. 있고 가족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사회 뭐 주민 뭐 아니면 보건소 뭐 이런 무슨 요가나 뭐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결돼 있다라는 예. 그런 느낌들이 저 좋은 말씀을 네. 쓰셨는데 연결이란 말이 보통은 우리 관계라는 말을 네, 많이 네, 쓰는데 네. 같은 아, 의미죠. 네. 비슷하게 관계, 생각하시면 가족 간의 됩니다. 관계, 친구 네. 간의 관계, 뭐 연결이라는 것도 그 좋네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어떤 단체, 어떤 네트워크와의 연결,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소속감을 네네. 느끼는 네네. 예, 그런 거가 필요하다. 네. 예방 문제죠 지금이. 네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우울증, 뭐 예방, 치료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또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꼭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예, 우울증이라는 병에 안 걸려도 막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나이를 안 먹고 싶거나 뭐 이런 좀 이렇게 불안감에 사로잡히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노화라는 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생물학적 노화를 이제 역행할 수는 없고 네. 이 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좀 네. 관점을 이렇게 좀 달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양에서는 뭐 중세까지는 기독교적인 네. 가치관이 이제 쭉 지배를 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더 영적으로 뭐 하나님이나 이런 좀 더 아름다운 좀 바람직한 이상적 상태에 다가가는 이런 영적 존재로서 좀 좋게 이런 노화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고 워낙 동아시아는 공자의 어떤 가르침으로 이런 이 장유유서 뭐 이런 노인으로 갈수록 삶의 지혜, 인격적인 성숙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통보다는 좀 얼마나 이제 일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 물질주의, 네네네. 물질주의가 만연해져요. 그게 너무 팽배해지다 보니까 좀 노화 자체를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이제 드리는 이제 단계에서 오드리 헵번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오드리 헵번. 이분이 이제 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활동을 해 오셨던 분이시고 굉장히 청순한 매력의 여배우로서 유명하셨던 분인데 대단했었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떤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고 실천을 좀 해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UN 이런 뭐 난민기구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분은 이제 환갑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도 전혀 화장이나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뭐 보톡스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성형술을 네네 안 하고 않고. 그냥 정말 내 나이에 맞는 어떤 이런 삶의 모습 활동 이런 거를 이제 해나가고자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이런 뉴욕 타임즈 부고 기사에서도 실제 나이 63세처럼 보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아름다운 노화의 또 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부분을 받아들이고 좀 더 영적, 심리적으로 이런 좀 노화에 가까워지는 그런 걸 생각해보는 한 좀 모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제 노인 우울증은 다른 연령대와는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관계, 또 네. 주변 사람들과의 지지 연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그냥 약으로만 어떻게 뭐 되기만을 바라기보단 나도 함께 노력하는 운동이나 뭐 소근육 활동 뭐 이런 부분들 참여 마지막으로는 좀 아름다운 어떤 노년과 노화를 위한 좀 더 성숙하고 어떤 이런 좀 이 내면의 이게 삶의 지혜가 반영되는 그런 어떤 또 오드리 생활 헵번처럼. 네,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나경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심장병 수술을 주로 하는 심장혈관외과 의사인데, 그저 심근경색증으로 심장 급성사하는 거를 주로 강의도 많이 하고 그게 단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노령이 되면서 겪고 있는 문제가 우울증이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 약도 중요하지만 약도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좋은, 있습니다. 좋은 약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또 관계, 또 연결 이런 거, 또 뇌 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 이런 거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나이 든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경세 교수님 강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종종 또 이런 관련해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울증에 관한 상담이나 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약이 아니래도 좋으니까 우리 가천의대 길병원 정신과의 나경세 교수님을 찾아주시면은 또 그 길병원 TV를 보고 왔다 이러면은 또 더 친절하게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